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꼬꼬질. 오늘도 이동훈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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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네. 저희가 많은 질문을 하면서 네. 열심히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 좀 예. 쉬운 주제였으면 좋겠어요. 어렵습니까 오늘? 오늘 좀 어렵습니다. 아, 예, 오늘 좀 어렵습니다. 이게 저희도 사실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이 아닌지라 조금 어려우면 네. 많이 혼란스럽던데 맞습니다. 그래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주제가 뭐죠 오늘? 오늘 디커플링. 디커플링. 커플링. 예. 커플링? 반지?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커플링. 때 별명이 CCC였었어요. 오, 캠퍼스 커플? 아니? 캠퍼스 커플 CCC? 크래커. 캠퍼스 커플 캐는 사람. 캠퍼스 커플 커터 해가지고. 더 쉽게 갔어야 되는데. CCC. 예. 농담이고요. 저는 MC. 예. 맥커터. 맥커터. 이 디커플링이라는 책이 얼마 전에 나왔었어요. 책 제목이 예, 책 또 제목이에요. 나왔어요? 책 제목이고 저는 이 책을 쓴 그 테세이라 교수, 네. 그 탈레스 테세이라 교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분이죠? 축구 선수 이름 같네요. 글쎄 모르겠지만 나 모르겠다. 태세이랑 전혀 모르겠어.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아, 교수예요. HBS 교수고 HBS.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남다른 측면들이 좀 있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그 1995년에 파괴적 혁신 이론이 나왔잖아요. 네, 저번에 배웠었죠. 예, 그죠? 네. 파괴적 혁신 이론을 나오고 나서 사실은 지난 20몇 년 동안 사실은 이 기업의 거의 모든 조직들이 무엇이든지 혁신하려면 파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디커플링이란 이론이 나왔는데 이 이론은 뭐냐면 파괴적 혁신 이론보다는 더 앞서 있어요. 앞서 있다. 앞서 있다는 게 어떤 의미죠? 더 예를- 진보된 이론인가요? 진보된 이론이라고 좀 봐져요. 아. 그래서 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 디커플링 이론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생겨날 것 같아요. 모르는 기업들도 많아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돈 벌어갖고 이것도 모르고. 자 우선 쉬운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파괴적 혁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웠으니까 시장을 정말 파괴하는 건 기술이 파괴하는 거예요? 기술, 아니요. 신기술, 기술 혁신 이게 정말 시장을 앞서서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는 엔지니어들을 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코딩 교육 엄청나게 하고 네. 코딩. 그 다음에 진짜 뭐 신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죠? 뭐 R&D로 투자는 얼마 했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걸 왜 해요? 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된다, 뭐 바이오 산업을 주도해야 된다 등등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신기술은 정말 비즈니스를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있는 거예요? 신기술이 앞으로 끌고 나가는 동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테세이라 교수의 얘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증거를 대볼게요. 네. 자, 아마존, 넷플릭스, 우버, 또 달러 쉐이브 클럽. 네. 달러 쉐이브 클럽 알아요? 지금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 달러 쉐이브 클럽이라고 하는 데가 그 질레트를 거의 무너뜨린 면도기 기업이잖아요. 회사예요? 면도기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언제 만들어졌어요? 응?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게 2013년인가 12년인가. 진짜 얼마 안 됐네. 그러니까 달러 쉐이브 클럽이 아마 유니레버로 인수가 됐나 그럴 걸요. 지금 제 기억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질레트는 정말 철옹성 같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질레트는 대단한 회사잖아요, 네, 사실은. 예, 근데 자 달러 쉐이브 클럽은 그 왜 면도 하잖아요. 네. 면도를 해보면 가장 구차한 게 뭐예요? 면도기를 사는 거예요. 사고 날 갈고. 뭐 그렇죠. 네. 근데 얘는 달러 쉐이브 클럽은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면 네. 그 면도 날과 면도기가 함께 이렇게 와요. 면도 거품도 오고. 저절로 한번 해. 요즘 유행하는 거구나. 요즘 유행하는 거. 이걸로 질레트가 그냥 한 방에 갔다니까. 나도 사고 싶다.
그죠? 와.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왔어요. 달러 쉐이브 클럽. 이거 100% 대박인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달러 쉐이브 클럽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달러 쉐이브 질레트는 그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 투자자 그 누굽니까? 워렌 버핏도 네. 투자를 한 회사예요. 와. 그래서 나는 자고 있어도 매일매일 나는 돈을 번다. 왜냐하면 해가 뜰 때마다 사람들은 연도를 할 테니까. 수영은 잘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 질레트는 철옹성 같은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걸 달러 쉐이브 클럽이 무너뜨렸는데. 대박이다. 자 그러면 아무튼. 자 보세요. 아마존, 아마존. 넷플릭스, 우버, 달러 쉐이브 클럽 신기술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없어요. 우버에 대단한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넷플릭스는 별거 아니에요. 네. 별거 아니라고 뭐 할 수는 없지만 네. 전 세계 동영상을 진짜 스트리밍 서버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기술의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그게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그러면 아마존 그냥 물건 파는 그쵸. 온라인 쇼핑이잖아요, 사실은. 그걸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아마존, 넷플릭스, 우버, 달러 쉐이브 클럽 4개의 기업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회사들의 정말 기술 혁신이 대단해서 이 기술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네네. 그럼 이들의 핵심은 뭐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구독 경제? 비즈니스 모델이죠. 구독 경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일부분에 국한된 거고 새롭게 바뀐.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비즈니스 모델. 그죠? 그럼 비즈니스 모델은 누가 사요? 누가 거기를 따라가요? 고객이 고객. 따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시장을 파괴하는 주범은 고객이라는 얘기예요. 아, 시장을 파괴하는 주범은 고객이라는 얘기예요. 시장을 살릴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는 게 고객이다. 예. 키를 쥐고 있다. 자, 그런데 왜 디커플링이냐?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건 커플링을 해제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커플돼 있는 거를 해제한다는 건데 네. 원래는 CVC라는 용어가 있어요. 커스터머 밸류 체인이라고 해서 커스터머 밸류 체인. 그렇죠. 예, 네. 커스터머 밸류 체인. 편집 잘해주세요. 예, 이거 언젠가 문제 안 나와. 예, 언젠가로 문제 안 나와요. 네. 커스터머 밸류 체인은 고객이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물건을 사야 돼. 또는 서비스를 구매해야 돼. 라고 했을 때 평가하고 선택하고 구매한 다음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 이게 일종의 CVC의 4단계의 전형적인 형태예요. 평가, 선택, 구매, 소비. 소비. 그죠. 사용, 소비. 아하. 자, 이게 사실 4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이걸 더 세분화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 CVC 중에 일정 구간을 자르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그것만 쏙 빼오는 거야. 편집하듯이 영상 네. 편집하듯이. 그것만 속 빼와서 내가 그거를 사업 아이디어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디커플링이에요. 근데 이 테세라 교수의 말에 의하면 디커플링 이론으로 보면 모든 혁신 기업들의 그 사례가 다 설명된다는 거죠. 자, 책에 있는 사례로 보면 네. 아마존의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거든요. 아마존을 보죠. 네. 아마존의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아마존의 그 애플리케이션은 사실 우리나라에 아마존이 들어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네. 그 아마존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사용해 볼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네. 근데 뭐 미국에서 뭐 살았던 경험이 있거나 또 유학생이거나 하면 아마존 애플리케이션을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존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프라인 매장은 어디? 아마존이 아닌 매장. 아무데나. 아무데나 들어가서 바코드를 딱 스캔해. 바코드 무슨 물건이 있어요. 다이어리가 있으면 네. 바코드를 딱 스캔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존에서의 비교 경쟁 가격이 떠요. 나 지금 그 지구의 협파 그거. 대단하잖아. 네. 대단하잖아. 그러면 네. 그럼 사람들은 물건을 안에 들고 가기도 귀찮고 네. 그렇죠. 여기서 결제하기도 싫고 그렇죠. 나 차도 없고 하면은 네. 그냥 여기서 물건 아마존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루 이틀 있으면 올 거잖아, 집으로. 네. 그죠? 무료 배송으로. 참신하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열받은 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어디죠? 베스트바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가전 제품 많이 파는 회사예요. 네네. 베스트바이가. 저 새끼들 반칙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실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 네. 경영진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몇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첫 번째는 매장 내 와이파이를 없애버렸어. 아마존 어플을 실행 못하게. 못하게.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무한제 요금 살 그죠. 테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도 안 되니까 네. 와이파이를 없애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바코드도 바꿨어요. 자기네들 전용으로 바코드를 만들어갖고 붙이고 그럼 더 고립될 것 같은데. 상품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네. 별걸 다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아마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바이 입장에서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까 네네. 고민을 하다가 싸우지를 말자. 싸우지 말고 우리 매장 어차피 이 매장에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여기서 물건을 안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허탈하게도 맞아요. 안 사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없고 왜 너네들은 이런 걸로 만드느냐. 근데 자 우리 아마존 입장으로 한번 좀 봅시다. 아마존 입장에서는 베스트 바이에 들어간 사람들이 뭔가 물건을 살펴보고 고르는 그 단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구매 절차까지를 그것만 싹 빼간 거예요. 그것만 싹 빼가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아이템으로 만든 거란 말이야. 이게 디커플링이에요. 그리고 혹시 그 상훈 씨는 게임 해요? 저 게임 덜어 합니다. 덜어 합니다. 네. 난 더럽게 합니다라고 들어. 더럽게 합니다라고 단어 사용이 좋네. 왕왕합니다. 예, 왕왕합니다. 종종. 스티치라는 거 알아요? 스티치? 모르겠습니다. 스티치? 스티치라고 왜 제가 기억하는 게 아마 맞을 텐데 스티치라는 그 웹사이트 무슨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얘네들은 게임하는 플레이어들의 플레이하는 그 화면 트위치. 트위치 맞다. 트위치. 와. 트위치 맞다. 10m 20회 만에 나도 정답 맞췄다. 우리 대표님도 더러 틀린다. 왕왕 틀리신다. 더럽게 틀렸네. 그 트위치? 네, 네. 트위치예요. 트위치가 그 책에 있는 사례를 보면 아마존에 10억 달러에 팔렸어요. 아마존 근데 한테. 아마존한테 사실은 근데 그 10억 달러에 팔렸는데 근데 이 트위치는 게임을 만들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고객들의 게임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데 그것만 딱 떼와 가지고 아이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건 잘 치고 들어갔네. 그 평가, 선택, 구매, 소비 고객의 전체 이 소비 패턴을 한 경쟁자가 생겨날 때는 똑같은 거를 다 하는 경쟁자가 생겨나지 않아요. 일부분만 가져오는 게 말씀하세요. 형님 그 트위치에서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선에서 디커플링 사례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뭐예요? 트위치가 이제 방송 송출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원리가 컴퓨터에서 모니터로 쏘는 화면을 이제 상대방한테도 송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럼 그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또 트위치 내부가 아니라 그것만 하는 프로그램도 구독해서 매년 한 번씩 결제를 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약간 디커플링의 사례일 수 있을 거예요. 있네요. 딱 중간에 잘 치고 들어가서 나만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그래서 이게 모든 혁신 기업들은 사실은 기업의 모든 과정을 다 따라하지 않고 일부만을 가져오는 거예요. 일부만을 가지고 와서 자기 나름대로 특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하느냐? 이게 왜 하느냐가 중요해요. 왜 하느냐? 고객이 원하기 때문이다. 근데 고객은 그걸 왜 원하느냐? 자, 제가 우리가 꼬리곰탕 처음 시작할 때 거의 처음 했던 방송일 거예요. 고객한테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시간을 줄이는. 시간도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시간을 줄이는 것 또는 베스트바이 매장에 있는 고객 입장에서 본다면 난 물건을 무겁게 들고 가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여기서 결제하고 싶지도 않고 좀 더 싸게 하고 싶어.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그 기준점에서의 모든 노력을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을 파괴하는 주범은 고객한테 있는데, 그러니까 고객들은 트위치에서 보는 화면을 나는 더 좋아. 그 게임 화면들을 보는 게 나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 사람들은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을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 또 우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의 그들은
뭐 택시를 만들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호텔을 짓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객들을 다 끌어가잖아요. 어, 왜냐하면 고객들이 원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배 나온 민족 있잖아요. 네. 유명한 어플. 네, 깜짝이야. 그 친구들도 음식 안 만들잖아요. 음식 안 만들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달에 대한 것만 딱 빼간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배달에 대한 것만 딱 빼갔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 과정을 이 책에서는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뭔지 알겠다. 이해가 쉽게 네, 되죠. 네, 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베스트바이 얘기를 좀 다시 해봐야 되는데 네. 베스트바이 입장에서는 그럼 아마존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격을 더 싸게 해야 되나? 자, 이게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가격을 더 싸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베스트바이는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았어요. 뭐죠, 그게? 그게 뭐였을 것 같아요? 어? 아주 재미있는 해결책을 찾았어요. 아마존에서 구매한 게 예. 여기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 아니구나. 아마존은 물류센터가 따로 있잖아요. 아, 따로 있구나. 뭐가 있을까? 만약에 경영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단 많이 와요. 네. 네. 많이 와서 여기에서 물건을 사지 않고 식당을 차리나? 아니죠. 아니에요. 체험? 체험이에요, 체험. 와. 체험? 어떤 체험? 고객 체험. 그러니까 아, 제품을. 기업들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스트바이가 삼성전자를 찾아왔거든요. 삼성전자 찾아와서 네. 야, 우리 고객들은 정말 많이 오니까 여기 머무는데 여기에 전시를 해라. 대신 아. 자리를 크게 마련해 줄 테니까 자리 값을 내라. 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와, 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아마존하고는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시에 대한 비용을 아주 많이 청구를 하게 됐는데 그걸로 회사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아, 올랐어요. 오히려 더 올랐어요. 이야. 야, 잘했다, 잘했어. 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만. 베스트바이. 굿잡.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네. 사실은 자, 기업들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혁신 기업이 하나 생겨났어요. 혁신 기업이 하나 생겨났는데 그 혁신 기업하고 싸울 방법이 없어. 도저히. 그러면 네. 기업들은 보통 세 가지를 해요. 네. 첫 번째, 따라하기. 따라하기. 예. 아. 그러니까 내부에다 뭐 그런 팀 하나 만들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하기. 두 번째, 그냥 사버리기. 인수해버리기. 그냥 인수해버리기. 음. 세 번째도 있어. 세 번째 뭘까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있는데 가격을 낮추기. 그러니까 일종의 밟아버리거나 말려 죽이기 하는 거예요. 보통 기업들은 이 세 가지 방법을 해요. 그렇네요. 근데 이 세 가지 방법을 네. 하지 말아라. 아. 하지 말아라. 어허. 왜냐하면 따라하기는 대기업에서는 작은 기업의 문화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의사결정의 속도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따라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네. 두 번째, 인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금력이 있어야죠, 그것도. 아니, 큰 회사들은 보통 자금력이 있기는 하죠. 근데 물론 베스트바이가 아마존을 살 수는 없겠지만 네. 근데 인수하기를 통해서 망한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아, 정말요. 그 최악의 인수로 유명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를 인수했던 거. 아, 그랬었나요? 노키아를 인수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윈도우즈 버전을 나중에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그 모바일 버전을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단말기가 필요하니까 노키아를 인수했는데 완전히 잘못한 인수로 됐었고 그 다음에 타임 워너가 인수했던 AOL AOL도 사실은 완전히 실패한 인수로 드러났었어요. 그러니까 인수가 결코 좋은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인수를 한다고 해도 기업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사실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잘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격 낮추기 일종의 이제 밟아버리는 건데 이 밟아버리는 것도 결국에는 내 살 깎아먹기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나도 가격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우리나라 이 유통업체들도 보면 가격 낮추는 걸로 굉장히 많이 경쟁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네. 예, 근데 그거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은 어떤 것도 좋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질레트 입장도 보면 질레트가 질레트의 특허가 몇 개나 되냐면 2,000개나 돼요. 2,000개나 되고
그다음에 1970년대부터 이제 시작했던 업체일 거예요. 질레트가. 예, 네, 질레트가. 근데 질레트 입장에서는 초롱성을 갖춘 거예요. 네. 뭐 특허도 많고, 그다음에 면도기로서의 어떤 자존심도 있고, 그렇죠. 거대한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달러 쉐이브 클럽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놓쳤어요. 시계를 놓쳤고, 경쟁에서는 완전히 져버렸어요. 그래서 시장에 지금 질레트 면도기가 원래는 전체 시장의 매출이 아마 거의 80%인가요? 그렇게 육박했다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달러 쉐이브 클럽으로 많이 뺏겼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질레트 입장도 그렇고 베스트바이 입장도 그렇고, 예, 그런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까를 찾을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아예 찾아야 되는 거예요. 베스트바이가 했던 것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언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레트가 괜히 또 따라잡는답시고 이렇게 막 배송 서비스 이런 거 하면은 달러 쉐이브 클럽만큼 못할 것 같네요, 확실히. 못할 수 있죠. 예. 예, 못할 수 있죠. 근데 이미 달러 쉐이브 클럽이 많이 컸기 때문에 질레트 입장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는다고 해도 그렇죠. 고객 입장에서는 그게 신선하지 않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이론은 이게 왜 필요한 거냐?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네.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들이 전략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어떤 모멘텀을 찾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측이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된다. 시장 예측. 시장 예측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새롭게 뭐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전략 컨설팅 펌에다가 의뢰를 하고 뭐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네. 어차피 새로운 업체가 등장을 했을 때 그 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네. 문제가 커져요.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커플링의 어떤 CVC를 깨는 무슨 고객 가치를 뺏어가는 그런 회사는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고, 그 등장을 했을 때 기존 업체들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가 만약에 혁신적인 기업을 만들겠다고 하면 초반부터 완벽한 회사를 뭐 CVC를 형성된 것을 만들 게 아니라 네. 고객 가치의 어느 지점을 내가 디커플링을 해서 가지고 올 거냐, 내 걸로. 그것을 봐야 되는 게 사실은 핵심인 거죠. 이 두 가지의 안. 그러니까 기존 입장에서는, 기존 업체 입장에서는 따라하기나 인수하거나 밟아버리기는 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다. 네. 그러니까 그게 베스트바이가 했던 것처럼. 그다음에 경쟁사, 새롭게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의 고객 가치 활동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내가 디커플링 해올 거냐를 찾아야 되는 거. 그걸 제대로 찾으면 고객들은 그냥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은 시간을 줄이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업체를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고객들의 로열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은 이동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아.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예. 왜? 사랑은 움직이는 거구나. 많이 움직였어? 네, 맨날 잡히려면 쫓아가고 도망가. 아, 되게 어려웠던 개념인데 예.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진짜 우리 상상 이상의 치열한 전쟁 중이구나. 맞아요. 이런 게 느껴져요. 그럼요. 전략. 예. 이건 뭐 사실은 거기 인정사정 볼 것 없다라고 맞아요. 하는 게 딱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지는 기업이 있으면 뜨는 기업이 있고, 그 속에 이렇게 새로운 경제 용어들이 탄생하면서 새로운 흐름들이 보이고. 예. 아, 재밌네요. 그러니까 사실 네. 이게 그 베스트바이 입장에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 매장에 그러니까요. 들어가고 사람들이 네. 그 스마트폰을 켜고 바코드를 딱 읽히면 네. 아마존에서 얼마 이렇게 딱 뜨는 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맞아요. 삐까- 얄밉고. 삐까뻔쩍 클럽 촬영했는데 음료수는 안 시키고 자기들끼리 헌팅만 하고 나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요. 나가서 먹자고. 그러니까. 안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안에다가 함께 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 예. 굉장히 제가
너무 유흥적으로 비유를 하지만 저도 확실히 디커플링을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구매나 뭐 소비 이런 행동 하나하나 속에서 이런 숨겨진 경제 용어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저희도 똑똑한 고객이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디커플링은 제가 단언컨대 네. 이 이론이 아마도 파괴적 혁신 이론보다도 더 유명해질 것 같아요. 더 커질. 더. 예. 그리고 파괴적 혁신 이론을 만들었던 사람과 같은 학교에 있는 교수예요. 예, 탈레스 테세라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뭔가 혁신적인 이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번 점쳐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저도 이제 디커플링 같은 단어를 기억해놨다가 뭐 친구랑 같이 있거나 뭐 할 때 그냥 아무데나 써도 될 것 같아요. 뭐 쇼핑하거나 디커플링을 잘 해놨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예. 네, 운전하고 가다가 디커플링을 잘 해놨다. 디커플링이 뭐야? 쳐봐. 거기 보면 아유 설명도 못하겠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괜찮다. 네, 이런 느낌으로. 신혼부부들이 거의 거기 뭐야 하으마트 네, 가가지고 막 구경하고 살 것처럼 하다가 막상 검색하고 딴 데 가서 사잖아요. 맞아요. 직구하고. 네, 또 이게 이런 거 좀 아마존 둘러보겠습니다 하고 예. 예. 아마존이 만들어낸 새로운 맞아요. 뭐 그런 문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멋진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리쥐 안 나셨어요? 다리 아파요. 아니, 다리 네. 잠깐만 아우 다리 아파. 주무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게 창작의 고통이다, 배움의 고통이다. 자, 다음 주에도 더욱더 멋진 내용 가지고 저희 또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훈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우리 인사드릴까요? 네.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차고 혹한 정보들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